안녕하세요. 디임성형외과 이종 원장입니다. 눈 밑이 꺼져 보이거나 볼록해 보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찾는 수술 방법이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하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수술일수록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밑 지방 재배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 모든 수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출혈, 염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작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도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빈도가 높은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모양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볼록한 느낌의 지방을 안으로 밀어넣게 되는데 간단히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교정된다든지 심하게 교정된 경우에는 꺼져 보이는 모양을 갖는 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런 이슈가 생긴 적이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 후에 사시, 눈 안구 한쪽이 위로 돌아가는 현상이 이제 발생된 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해박적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는 사람으로서는 봤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수술할 때 절개를 통해서 박리를 하고 수술 부위까지 넘어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 사시가 생길 수 있는 눈 안구를 돌리는 근육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술이 굉장히 잘못됐을 경우에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거나 수술 부위에 다른 흉조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육이 눌려서 생길 수 있는 거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생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눈밑 지방만을 재배치해서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얘기는 조금의 절개와 조금의 시야 범위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여건도 좀 한정적이게 될 텐데 지방만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이제 막는 방법은 대단한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지방을 감싸는 경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들을 강화시키는 정도만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눈밑이 불룩한 게 해결이 좀 덜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걸 이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할 때 너무 깊숙하게 많이 집어넣는 경우에는 오히려 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그냥 지방만 밀어넣는 경우에는 원래도 지방이 안에서 자리가 좁거나 아니면은 이걸 막아주는 구조가 약한 분들이 밀고 나온 건데 그냥 밀어만 넣어주면 다시 나오겠죠? 따라서 수술할 때 기본 사항은 지방을 밀어넣고 제자리를 찾아주고 다시 못 나오게 앞벽을 경막 강화라는 걸 통해서 강화를 해줄 텐데 이 경막 강화가 나오는 힘보다 약할 경우에는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예방을 하려면 경막 강화를 튼튼하게 하든지 경막 강화로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나이대가 좀 높은 분들이 될 텐데 아예 수술 방법을 바꿔서 하안검처럼 피부 절제나 근육 강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진단,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정하셔야 될 거고요. 경험이 많은 원장님께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눈밑 지방 재배치 간단해서 좋은데 간단한 만큼 시야 범위도 좁고 강화할 수 있는 조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높거나 피부나 근육에 약화된 정도가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근육 강화라든지 아예 하안검이라는 수술까지도 수술법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부작용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주 작고 간단한 수술 같지만 실제로는 수술받는 환자분의 지방량이라든지 피부의 탄력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 본인이 눈밑이 불룩하다고 난 무조건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간단하게 수술을 할 거야 라든지 조금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 방법을 한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싼 가격대에 이런 수술하는 병원만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라도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결정을 하시고 조금 더 경험 많은 원장님께 수술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수술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M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